목포 시내버스가 2월부터 정상 운행한다는 소문이 지역사회에 돌았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스 미납금 납부 의견 차이가 걸림돌입니다. 광주 전남연구원이 통합 8년여 만에 사실상 분리수순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태국 관광객들을 태운 올해 첫 전세기가 무안국제공항에 들어왔습니다. 전라남도는 3월부터 시행 예정인 무사증 입국 대상 국가를 중심으로 관광객 유치에 본격 나섭니다. 오늘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돼 광주 전남 지역 대부분 장소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습니다. 첫날 표정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목포 시내버스가 2월 1일부터 정상 운행한다는 소문이 최근 지역사회에 돌았는데요. 취재 결과 버스 미운행 사태 속에 그동안 무대응으로 일관했던 태원 유진의 전방위적인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2월 1일에도 목포 시내버스 정상 운행은 어렵다는 겁니다. 양현승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태원 유진에게서 가스비 25억 5천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목포 도시가스입니다. 시내버스 미운행 사태 발생 50여일 만에 처음으로 태원 유진이 목포 도시가스를 찾아왔습니다. 그린 CNG의 건물 2동과 토지 장비 등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며 가스를 공급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전에 접촉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뜬금없이 저희가 이렇게 오셔가지고 저희도 좀 상당히 좀 혼란했고요. 그린 CNG 건물은 태원 유진 이한철 회장의 배우자 명의고 땅은 이한철 회장 소유. 하지만 목포 도시가스가 추정한 그린 CNG 부동산의 잔존 가치는 14억 5천만 원가량에 불과해 목포 도시가스가 받아야 할 미납금에 턱없이 모자랍니다. 담보도 부족하고 미납금 상환 계획 역시 불투명하고 가스 공급이 되더라도 추가 연체 가능성이 커 목포 도시가스가 수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데 5억을 대출을 받는데 3억짜리 담보를 제공하고 나 5억 빌려줘. 그럼 빌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죠. 미납액에 상응하는 담보 제공과 향후 요금 납부 계획을 제시하라는 요구에 태원 유진은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채납이 25억이니까 20억짜리 공주지가 20억이면 25억 무조건 나오거든요. 그놈을 또 상환 계획을 또 내라는 거야. 무리한 요구입니다. 그 2번을 죽이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결국 주말 사이 떠돌았던 목포 시내버스 2월 1일 운행 정상화설의 근원은 태원 유진으로 압축됩니다. 목포시의회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2월 1일 정상 운행을 시작하겠다는 일방적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전남도청을 찾아가서는 전남도 차원의 재정 지원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정상 운행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태원 유진의 마음만 바빴던 것으로 해석되는데 정작 목포시와는 아무런 접촉을 하지 않았습니다. 들리기만 했으면 정확하게 그냥 이런 소문이 있다더라. 정확하게 들어온 건 없었습니다. 한편 면허권 취소와 뒤따르는 법적 분쟁까지도 불사하겠다는 목포시는 계약철 버스 운행 확대를 위한 추가 전세버스 확보에 나서고 있어 목포 시내버스 미운행 사태 장기화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광주 전남 두 시도의 상생발전 아이콘이었던 광주 전남 연구원이 분리수순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시와 농도라는 이질적인 지자체 연구기관을 합칠 때부터 제기됐던 우려가 통합 8년여 만에 결국 현실화된 겁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전남 연구원 신임 원장 공모 절차가 중단되면서 연구원 분리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공모 절차가 중단된 이유는 연구원 분리 등 운영 효율화 방안 검토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분리 필요성을 꺼낸 뒤로 양 시도의회에서도 분리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연구원이 출범한 이후 상생 과제가 전체 연구의 10% 안팎에 그치는 등 통합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게 분리 주장의 배경입니다. 공공항 문제 그리고 나주 SRF 문제라든가 이렇게 대립되는 관계들을 제대로 대안을 찾아내지 못하고 정책 방향을 잡아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도 각자 연구원 조직 진단과 여론 수렴에 나서는 등 조심스럽게 분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시도 의회하고 이제 협의를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조례상 주민공청회를 거치게끔 돼 있습니다. 의무사항입니다. 만약에 이제 분리 여론이 더 높아가지고 분리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연구원이 본연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청사진을 이제 그리는 작업은 해야겠죠. 광주 전남연구원은 지난 1991년 전남발전연구원으로 출범했습니다. 1995년 광주시가 출연하면서 광주 전남발전연구원으로 통합했다가 2007년 광주발전연구원과 전남발전연구원으로 분리됐습니다. 그리고 2015년 민선 6기 첫 번째 상생발전의제로 다시 통합되는 우여곡절을 겪어왔습니다. 8년여 만에 연구원을 또다시 떼어놓는 과정도 적잖은 진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과 미래 비전 제시를 위해 세워진 광주 전남 연구원. 상생이란 명분과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지난 30여 년 동안 합쳤다, 분리했다를 되풀이하면서 본연의 기능과 역할이 퇴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오늘부터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의무가 대폭 완화됐습니다. 감염 취약시설과 같은 일부 장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 없이 생활해도 괜찮게 된 건데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첫날의 모습은 어땠는지 이다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학생들이 3, 3, 5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눕니다. 환한 웃음을 가리기 일쑤였던 마스크를 벗어놨습니다. 학생들도 교사들도 마스크 없는 교실이 반갑다고 말합니다. 크진 않아도 거리감이 살짝 느껴졌는데 마스크 이제 해제되고 나서 얼굴을 직접 대면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진심으로 대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다수가 이용하는 백화점에서도 몇몇 시민들은 맨얼굴로 다녔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에 대항하기 위한 필수품이었던 마스크를 내려놓으면서 코로나19 이전의 일상과 보다 가까워졌습니다. 나는 냄새도 마음대로 맡고 숨도 조금 편하게 쉴 수 있고 그런 점이 가장 편한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은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더 많이 감지됐습니다. 비말이나 접촉을 통한 감염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여러 사람한테 모여갖고 입김으로 해서 이렇게 올무고 안 좋잖아. 그러니까 내 건강을 위해서 내 자신이 알아서 차고 댕겨. 들어올리고 달리느라 숨가쁜 헬스장 이용자들도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도 걸리면 안 되니까 저희가 걸리면 이제 다른 분들도 이제 가르치는 회원분들이 옮길 수 있으니까. 일부 장소에선 착용 의무가 유지되다 보니 마스크를 아예 안 챙길 수도 없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이곳 대합실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괜찮지만 약국 안으로 들어갈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병원과 약국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요양병원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서도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잠시 방송 진행이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태국 관광객들을 태운 올해 첫 전세기가 무안국제공항에 들어왔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3월부터 시행 예정인 무안국제공항 무사증 입국 대상 국가를 중심으로 동남아 관광객 유치 확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 무안국제공항이 북적입니다. 게이트가 열리자 관광객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태국에서 출발한 첫 전세기에는 관광객 170여 명이 탑승했습니다. 한복을 차려입은 마스코트들의 환영에 관광객들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집니다. ก็รู้สึกว่าอบอุ่นแล้วก็รู้สึกว่าเป็นเกียรติอย่างยิ่งที่ได้มาเที่ยวในรอบนี้ที่เราพาคณะคนไทยมาเที่ยวมีทั้งบริษัททัวร์ลูกค้าที่เปิดไฟปฐมฤกษ์ 해외 관광객을 태운 전세기가 국내에 입국한 건 올 들어 처음입니다. 최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전남 관광 설명회에서 전라남도가 체결한 방콕 무안국제공항 전세기 업무 협약에 따른 겁니다. 첫 전세기를 시작으로 오는 3월 말까지 14차례에 걸쳐 전남을 찾을 태국 관광객은 2,400여 명. 목포 해상 케이블카와 신안 퍼플섬, 담양 중록원 등 전남의 주요 관광지를 3박 4일간 둘러보게 됩니다. ที่แบบว่าดังมากๆมีดอกไม้สีม่วงมีเป็นเหมือนแบบว่าเป็นเกาะสีม่วงอ่ะที่อ่านมา 특히 올해는 태국과 한국이 상호 방문의 해로 설정한 해입니다. 본격적인 관광객이 입국하는 첫 번째 날 행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는 3월부터 무안국제공항에는 베트남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에게 한 달간 비자 없이 국내에 체류하도록 하는 무사증 제도가 시행될 예정. 전라남도는 코로나19가 완화됨에 따라 동남아 관광객 유치에 본격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전남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차별 없는 합리적인 임금 체계를 요구하며 무기한 천막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전남 학비노조는 정규직 공무원의 기본급은 최대 5% 인상됐지만 비정규직에게 제시한 기본급 인상은 1.7%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해 9월부터 시작한 임금 교섭이 방향조차 찾지 못하고 있어 새 학기 총파업을 강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에 경유를 공급한 브로커 1명을 구속하고 국내 정유공급업체 직원 2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국내 정유공급업체 소속 러시아 선적 유조선에 경유를 적재한 상태로 출항해 중국 선박에 이적하고 중국 선박이 다시 북한 선박에 경유를 옮기는 방식으로 경유를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이 같은 방식으로 북한에 공급된 경유는 18,000톤에 달합니다. 다음은 2023 희망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973년 이후 가장 적은 강수량을 기록하면서 제한급수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완도군에 전국에서 생수 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달된 양은 70만 4,800병으로 완도 제한급수 지역 주민들에게 보급됐고 이는 이들 지역에 15주간 공급 가능한 물량입니다. 장흥군에서 생산하는 친환경 무산김이 국제기구 양식관리협회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장흥군 무산김은 여의도 면적의 1.4배인 412헥타르에 대해 양식관리협회 국제 유기인증을 획득했는데 인증 기간은 3년입니다. 국제기구 양식관리협회 인증은 물김 생산에서 가공과 해양 환경까지 모든 과정을 통과해야만 획득할 수 있는 인증입니다. 한평군 고향사랑 기부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답례품은 한평 천지한우로 전체 27%가량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기부 지역은 서울, 경기가 50%로 가장 많았고 광주, 전남 40%, 기타 10% 등의 순이었습니다. 기부금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10만 원 기부자가 96%를 차지했습니다. 강진군이 2월부터 만 6세에서 18세 청소년들이 100원으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요금 체계를 변경했습니다. 강진군은 청소년 100원 이음버스 사업을 통해 청소년들이 노선과 거리에 관계없이 강진군 농어촌 버스를 100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할인분에 대한 운수업체 손실분은 군에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사무소가 공원자원 보전과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공원 내 사유지를 대상으로 2월 12일까지 매수 신청을 받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신청이 완료된 국립공원 내 사유지를 대상으로 매수 우선순위와 토지 소유 기간 등 점수를 종합해 매수 대상지를 선정합니다.